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매니팩처링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국내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제조 고객분들과 즐거운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HL 만도와 함께 했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HL 만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60년 이상의 업력을 갖고 있는 차량의 핵심 부품을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하고 하는 제조사입니다. 그런 제조사가 어떻게 단기간에 전혀 다른 영역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차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15분간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위한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야기, 그리고 AWS IoT 플리드와이즈라는 2022년 9월에 출시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HL 만도의 이도원 책임 연구원님 모시고 상세한 아키텍처와 디테일한 그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식사하시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데모도 준비했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넥티드 모빌리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근데 커넥티드 모빌리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런 자동차를 아마 영화나 박물관에서 타보시거나 뭐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런 자동차는 아마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이동 수단 역할을 했을 건데요. 현재 한 100년도 넘은 지금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진 이런 자동차를 혹시 이 자동차 집 앞에 세워져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영화 감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젠 우린 더 이상 여행 중에 운전이 아닌 경치 감상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IT 플랫폼, 움직이는 디바이스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거대한 IT 디바이스이자 움직이는 플랫폼은 상호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가치 있는 비즈니스와 IT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다양한 이동 수단을 기술로 통합하는 것이고요. 그 기술에는 초고속 통신이 기반이 되고 센서랑 GPS 같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운송 모드 간에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타고 다니시는 공유 플랫폼, 이런 플랫폼 전동 기구 역시 이 유저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티드 모빌리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커넥티드 모빌리티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비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글로벌 커넥티드 차량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렇게 5년 주기로 예측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신차의 약 99%가 커넥티드 차량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 예상을 보시면 2,530만 대가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247만 대와 비교해 봤을 때 2019년에 비해서 지금 10배가 이상 증가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수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커넥티드 비클이 주는 통계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IT 비즈니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OTT와 연계된 VO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카 결제 시스템, 그리고 대규모의 차량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관리 플랫폼이나 아니면 전기차의 비즈니스, 차징이라든지 관련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할 것 없이 굉장히 이미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도 포함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회의 중심에는 바로 클라우드가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할 HL 만두 역시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차량의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차량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수집 방법, 그리고 AWS의 새로운 차량 데이터 수집 서비스인 AWS IoT 플리드와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경치에 자동차가 달리고 있죠.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수십만에서 수천만 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GPS 로케이션이나 차량 성능, 그리고 센서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성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데이터, 유저 데이터까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집합일 겁니다. 네,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크게 센서 데이터와 시스템 데이터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센서 데이터는 차량 주행 중에 내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앞에 라이다나 레이더, 이런 카메라 정보, 이런 센서가 수집되는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는 이 차량 내부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엔진이나 어떤 변속기,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펜션 같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네, 그 밖에도 운전자 데이터나 GPS 위치 데이터, 이런 유지보수 데이터 등이 있겠죠. 네, 이러한 데이터는 이 차량의 전자제어 장치인 ECU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CCU가 여러 개의 ECU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차량 시스템을 수집하고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앞서 언급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센서와 시그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왼쪽 하단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차량 데이터를 온프라미스에 있는 스토리지 영역으로 모아서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으로 담아서 클라우드 영역으로 디바이스를 전달해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방법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는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 3번과 같이 실시간으로 차량 내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IoT 프로토콜인 MQTT 같은 프로토콜로 전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조사라든지 모델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의 수많은 센서와 시그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차량마다 제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 특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집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볼륨 문제인데요. 볼륨은 즉 코스트와 직결된 이슈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30분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쌓이는 데이터, 센서 데이터가 약 수백 기가에서 테라바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유실 없이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적시성인데요. 차량을 관리하는 회사 또는 제조사, 어떤 부품사는 제품의 일관된 차량 데이터를 추이를 보고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속통신망으로 누락 없이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이 빠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0분간 이 빌드업을 이렇게 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의 이런 어려움들을 보완하고자 출시한 완전 관리형 AWS 차량 수집 서비스인 AWS IoT 플리드와이즈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 리전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두 개의 리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플리드와이즈는 공통의 데이터 형식으로 차량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능형으로 캠페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수집할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규칙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로 이 캠페인에 연결된
차량으로부터 AWS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플리드와이즈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차량의 모델링을 거쳐서 차량 내 설치된 엣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연결을 이루고요. 그리고 수집할 데이터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의된 체계는 차량 내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 정책을 수신을 하게 되고, 수신된 데이터는 수집해서 AWS의 CGL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타임스트림 DB로 또는 S3로 적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HL 만도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고요. 추후에 자세한 데모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다른 뷰로 플리드와이즈의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기 하단에 보시면 HL 만도의 주요 제품인 스티어링, 브레이크, 서스펜션을 예를 들었고요. 이 ECU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가 차량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CAN 버스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영역인 AWS IoT 플리드와이즈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라이브로 전송된 이 데이터는 아마존 타임스트림이라는 DB에 적재가 되고요. AWS에 있는 다양한 애널리틱스 서비스죠. 그라파나라든지 퀵사이트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이지 메이커 같은 머신러닝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 사용자는 차량의 제조사나 부품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나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가 아시겠지만 AWS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서비스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드와이즈 역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했을 때 그 가치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리드와이즈는 크게 차량의 엣지의 데이터 전송 영역이라든지 AWS 클라우드에서의 수집 그리고 저장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컨슈머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각 영역에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AWS가 바라보는 플리드와이즈의 고객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완성차 제조사, 오토메이커라고 부르는 완성차 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앉아 계신 HL 만도와 같은 부품 제조사, 그리고 텔레매틱스 솔루션,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플릿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 차량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고객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WS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하게 오토모티브 관련된 비즈니스 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차량에 대한 제조나 자율주행, 그리고 공급망 관리나 또는 ESG 같은 되게 데이터 레이크 기반의 여러 가지 차량 관련 비즈니스 맵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비이클에 한정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AWS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세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비이클을 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고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엣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AWS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모빌리티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머신러닝 학습을 통한 모델을 생성하게 돼서 차량 엣지 영역에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네, AWS IoT 플리드와이즈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계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L 만도의 이도원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도원 책임님은 차량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캠퍼스에 차량 PHM 그리고 커넥티드 모빌리티 AIoT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와 함께 실제 주행 중인 차량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함께 개발에 활용했던 경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HL 만두의 이도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WS 서밋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들 얻고 계신가요? 오늘 저도 말씀드리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제와 같이 AWS IoT 플리다이즈를 이용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소개와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HL 만도에서 활용한 AWS 플리다이즈의 역할과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먼저 HL 만드의 회사 소개와 그 다음 저희가 진행했던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대한 도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AWS IoT 플리다이즈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AWS와 함께 진행했던 POC 데모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저희의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HL 만도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샤시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다음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들, 그리고 로봇, 그 다음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약 60개의 자동차 회사에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제품군입니다. 브레이크나 그다음 서스펜션, 스티어링 같은 샤시 시스템,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위한 고급 센서와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나 모듈, 플랫폼을 포함한 미래 그 로봇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첨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차량에 들어가는 샤시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지금은 연결이나 적용 가능한 그리고 확장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만도는 미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이코사라는 이름으로 제품의 모빌리티 샤시 통합 플랫폼과 클라우드 플랫폼을 탑재하고 이걸 연결하는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동차,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SDV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커넥티드 모빌리티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회사는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 먼저 커넥티드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커넥티드 모빌리티 도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고려했고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데이터를 계측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차량과 클라우드 간 상호 신뢰를 확립하고 차량의 자격 증명을 배포를 하느냐. 그래서 안전한 그런 차량 온보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차량의 데이터를 AWS에서 수집하고 그 다음 차량에 안전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 커넥티비티와 컨트롤 관련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슈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차량의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수집 캠페인을 안전하게 차량까지 내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엔드 투 엔드로 연결되는 보안과 그다음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고객이 먼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저희가 고객 맞춤형 그런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CAN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은 차량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 각종 전자장비와 센서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신뢰성과 고속 데이터 전송 능력을 가진 차량 내 통신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차량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ECU 간 통신하는 역할을 하고요. 엔진이나 변속기, 브레이크, 스티어링과 같은 이런 ECU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뒤에서 이 캔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숙지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량의 캔 데이터를 계측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하나의 차량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그 다음 다양한 자동차 회사 그리고 자동차 그룹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측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일 차량에서 데이터를 계측할 때는 캔 또는 캔FD 같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의 ECU는 DBC라고 칭하는데요. 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BC를 기반한 시그널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데이터만 계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설정들을 차량에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차량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는 OEM마다 자동차 회사마다 그 다음 자동차 그룹마다 데이터에 대한 그런 시그널 정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을 그룹으로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룹에 소프트웨어들을 배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런 고려사항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했고 결국 AWS 플리드 IG를 이용해서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WS 플리드 IG를 활용해서 이런 고려사항들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AWS의 김준혁 XA께서 이 플리드 IG의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워크플로우에 저희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AWS의 IoT 플리드 IG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의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변환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의 기능을 저희는 6단계로 나눠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고요. 첫 번째로 모델링입니다. DBC 기반으로 차량 샤시 캔 시그널들을 표준화하고 차량 모델을 설계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 클라우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축하고 환경 설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건 선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벤트 트리거가 동작할 때 시그널을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차량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하고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전송된 데이터들은 AWS의 타임스트링 DB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갖고 대시보드에 저희가 시각화를 하고 BI2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차량 데이터 기반의 차량 이상 감지 또 원격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플릿 서비스입니다. 차량에서 군중 차량에서 데이터를 계측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IoT 코어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계측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다음 BI2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차량의 출력 이상이라든가 PHM이라든가 원격 진단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 이 5가지 개발 영역에 대해서 검증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과 그다음 플릿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HL 만두에서 AWS와 함께 POC를 진행했던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 데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구성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차량에 엣지 디바이스 설치하고 이 엣지 디바이스의 샤시 시스템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그다음 서스펜션, 스티어링의 ECU들 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카메라를 연결을 했고요. 모뎀 장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와 커넥티비티를 할 수 있는 기본을 구성하고, 이 엣지 디바이스에는 AWS의 IoT 플리드 아이즈와 그 다음에 그린글래스, 그리고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리밍을 설치해서 이 환경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IoT 플리드 아이즈를 유저 기반으로 바라봤을 때 플로우를 좀 그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클 엔지니어를 통해서 도메인 지식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카탈로그에 차량 센서와 이슈들을 모델링하고, 그리고 이런 캔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더 매니페스트를 만들어서 표준화하면서 디코딩 규칙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데이터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데이터들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캠페인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들을 차량 전체나 일부 각 개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렉션 단계인데요. 차량 내에서 배포된 이 캠페인에 만족할 때 저희가 원하는 시그널을 원하는 시점에서 계측을 해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와서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AWS 적재된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쿼리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oT 코어와 그리고 그린글래스에 대한 적용인데요.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들을 차량에 배포하고 관리하고 실행시키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 서비스 관련된 부분, 두 번째로는 캠퍼스 프로토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 부분, 그 다음 카메라 영상을 취득하고 그 다음 전송하는 부분, 그 다음 AI 모델이 동작하고 그 다음 예측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그룹으로 배포하고 혹은 용도에 맞춰서 차량에 각계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컨트롤이나 모니터링, 그 다음 롤백을 시키거나 그 다음 실행시키고 그 다음 릴리즈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IoT 코어 그린글래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리드 아이즈나 IoT 코어를 통해서 계측된 데이터들을 DB에 저장하고 나서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개발 단계에서 데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용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개발단에 조금 약간 미흡하긴 하지만 다중의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그 다음 단일 차량을 좀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취득된 것들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BI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I에서는 차량에 대한 뭐 종합 정보라든가 AI 모델에 대한 성능,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희가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차량 PHM입니다. 이 차량 구성 요소의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워크플로우의 맨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으로 HL 만도의 차량 기반 PHM을 적용을 했습니다. HL 만도의 그 PHM은 차량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특정 샤시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샤시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유지 관리 및 효율, 그런 안전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높은 수준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PHM은 향후에 필수 기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PHM 어플리케이션으로는 PDM이라고 하는 예지 보전, 그다음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어드밴스드한 진단 서비스 등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했던 데모 버전의 풀 아키텍처입니다. 풀 아키텍처는 크게 4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차량의 데이터를 계측하는 커렉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주는 커넥티드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장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차량의 샤시 데이터를 계측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IoT 플리드 YG를 사용을 했고요. 차량에서 발생되는 GPS나 샤시 데이터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계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돼서 플리드 YG를 통해서 타임스트링 DB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그래파나나 그 다음에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다음 지도에도 뿌려줬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카메라에 대한 영상 측정 부분입니다. 프론트 카메라는 IoT 그린글래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한 거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이 데이터들을 갖고 대시보드에 영상을 라이브로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IoT 섀도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원격 진단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량에 있는 기능들을 실행시키게 주기 위해 활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PHM에 대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이상 탐지나 원격 진단을 하기 위해서 IoT 코어나 그린 글래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코드나 이런 것들을 IoT 코어를 통해서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RDB나 그다음 S3에 적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AI 모델링을 하고 모델한 것들을 배포하는 것들을 또 IoT 코어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AI 모델이 엣지 차량에 배포되고 나서 인퍼런스된 결과들도 S3랑 DB에 저장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의 PHM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모터 출력 이상 감지입니다. 차량 내에서 계측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하는 AI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차량이 정상 주행일 때 예측되는 차량 상태와 그다음 실제 계측된 차량 상태의 차이를 가지고 출력 저하에 대한 이상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을 할 때 운전자 토크나 그다음 스티어링 각도, 각속도, 차속, 그다음 요레이트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인풋으로 집어넣고 출력으로 모터 출력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측된 모빌리티의 상태, 그다음 예측된 모빌리티의 상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어노멀리 스코어를 통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그런 서비스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원격 진단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하다가 차량에서 경고등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보통 저희는 정비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일반적인 유저는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기 사실은 어렵죠. 물론 정비소 가서 뭐 진단 받으면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듣자마자 바로 까먹죠. 뭔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주고자 하는 서비스는 차량 운전을 하다가 경고등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고요. 그때 웹이나 앱을 통해서 차량의 이상 상태를 원격 진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앞, 뒤에 차량 시그널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진단 서비스를 실행하고, 그다음 위치 데이터를 파악한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럼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DTC라고 하는 다이그노스틱 트러블 코드의 약자인데요. DTC의 설명 가이드들을 제공하고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클리어하고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키고, 혹은 원상복귀가 안 되는 경우엔 가까운 정비소로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했던 데모 영상인데요. 작년 12월에 진행한 데모 영상입니다. 위치는 저희 회사에 있는 판교고요. 네. 앞던 저희 풀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데모를 진행을 했고,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주행 서비스 예시입니다. 이게 뭐 가짜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차량 내부에서 같이 촬영한 것도 집어넣었고요. 그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리밍을 마이크가 자꾸 끊기네요. 네, 오른쪽엔 지도 정보하고 그다음 인퍼런스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PHM 모델 인퍼런스는 유턴하는 상황에서 커렉션돼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상황부터 데이터를 계측하기 시작하고요. 이 계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티어링 시스템에 출력 이상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상황에서 지금 카운트가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모델의 인퍼런스 결과는 퀵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원격 진단 서비스입니다.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경고등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경고등에 ON이 들어오게 되면 원격 진단 서비스가 실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후의 데이터, 차량의 시그널들을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을 통해서 이런 원격 진단을 할 수 있는 컨트롤 보드를 만들고 그다음 이 DTC에 대한 설명과 히스토리들을 남기는 그런 데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거는 스티어링하고 서스펜션, 브레이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이 원격 진단을 컨트롤하는 부분, DTC 부분, 히스토리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 데모가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하는 이제 POC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유저 기반의 서비스 레벨은 아니고요.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레슨즈 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서는 확장성이나 보안, 성능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플리다이즈를 사용하면 이 네 가지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설계 및 구축 방법에 있어서의 확장성입니다. 플리다이즈 서비스는 수요 변화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따라서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굉장히 용이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호 및 액세스 제어하는 보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암호화 및 액세스 제어와 같은 내장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의 안정과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방법인데요. 플리다이즈는 차량 성능 및 사용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을 빨리 캐치하고 식별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 최적화하거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분석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차량 성능이나 고객 사용 패턴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향후 계획입니다. HL 만도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는 AIoT 솔루션, 이 AIoT 솔루션은 차량에 장착되는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들을 계측하고 AI 모델들이 동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 MLOps 솔루션, 그런 컨트롤 솔루션 같이 이렇게 네 가지 구성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이 플랫폼은 저희가 AWS와 같이 커넥티드 모빌리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L 만도는 오토모티브의 티어 1으로서 샤시나 자율주행 분야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차량 인베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차량 부품을 해오면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 매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 AWS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탑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IoT나 기기합숙 관련된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만도와 AWS가 협력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도메인과 커넥티비티의 클라우드 부분에 탑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서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만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마이코사라는 제품에 같이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HL 만도와 AWS가 함께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가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디로 향해 가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만도의 기술의 지향점은 모빌리티 솔루션에 있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이제 부정하기 힘든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모빌리티의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처럼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기술 영역이기도 하고, 따라서 진입 장벽도 높고 데이터의 오너십이나
시큐리티, 세이프티, 그다음 법적인 이슈 등 아직 풀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발견을 여는 시작점이고, 이 문제는 성장의 동력이고, 누구보다 먼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능성을 열기 위해 HL 만도는 AW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WS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너로서 더욱 빠르게, 더욱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능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기술적인 내용이나 커넥티드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 도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와 계신 저희 팀 동료들에게, 같이 고생했던 팀 동료들에게 고생했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HL 만도의 이도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도원 책임님이 말씀해주신 그 세션과 오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AWS 데이터 수집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만도는 작년에도 온라인 서밋에서 온라인이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만에 전혀 다른 영역의 차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함께 항상 비즈니스의 다변화를 AWS와 함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8주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풀데이로 만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운전도 해주신 분 계시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